네, 2023년 10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은 도시인 가자를 폐허지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 시민들이 사는 데가 아니라 낙타랑 끌고 다니는 대상들이 지나가는 폐허지로 만들 것이다. 하마스는 상당히 무모한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도광양이란 말이 있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설치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거의 잃을 것 같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스라엘을 2번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기독교 유적 또 뭐 무슬림 유적 많아가지고요, 의외로 고고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성서 고고학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나온 것들을 찾아보는 고고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우리는 흔히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나일 이렇게 꼽습니다. 나일강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해서 람세스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람세스와 동시대 인물이 유대인의 리더였던 모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나안 지구에는 의외로 고대 문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즘 유리 크리스탈을 좋아하는데, 크리스탈이 아마 거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처음 시작됐을 겁니다. 그게 지중해로 퍼지면서 로마에서 꽃피우고 나중에 흘러 우리 신라까지 들어오죠.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한 거는, 이 지역이 과거 문화가 많은데 그 이후로는 뭐 기후가 건조해졌는지 원래 건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이 워낙 없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강이 참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이 실개천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그래서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사람 살기 어려워서 옛날 유적들 사이로 대상들이 지나가는 그런, 또 나무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자는 도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물과 전기를 줬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그게 끊어지면서, 그리고 이번 폭격으로 모든 게 무너지면서 그러한 건물들이 유적지가 폐허지가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무모한 도전, 세력 전이 이론이 있습니다. 불만을 품은 나라가 역전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다가 패전을 하게 되면, 불만을 품고 있을 때는 그래도 2등 국가였는데 패전을 하게 되면 3등이 아니라 저 꼴찌로 가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인가요? 지금 옛날 트위터, 지금은 X죠. 그걸로 다 요즘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이 들어갔다. 27일부터 들어간 것 같아요.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계속 이제 그전에는 날렵하게 들어가서 특공대 역할을 하는 부대, 기동부대하고 공군이 들어가서 탁탁 치고만 나왔습니다. 전혀 희생자 없이 빠져나왔다고 했었는데, 27일부터인가 8일부터는 들어갔던 육군 부대들이 빠져나오지 않고, 그렇게 계속 찾아다니니까 땅굴에 있던, 가자 메트로에 있던 하마스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들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작전은 이렇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드론이 날아와서 하늘에서 쐈다. 육군은 들어가서 하마스를 포위하면, 하마스들은 건물이나 뭐 지하에 숨어 있으니까 은신하기 참 좋죠. 그러니까 드론으로 해서 머리 위에는 별로 방어하는 게 없죠. 철모 외에는. 철모도 안 쓰니까.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2단계 전쟁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2단계는 뭔가 하면, 1단계는 그냥 특공대에만 들어가서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잽으로 상대방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역 부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역 부대를 어마어마하게 넣는 게 아니라, 가자 지구가 이렇게 길쭉해요. 근데 중간에 마른 강이 있어요. 와디 강인가 무슨 강이 있는데, 그 비가 올 때만 강이고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푹 파인 언덕이죠. 그 와디를 경계로 해서 와디 남쪽으로 주민들이 내려가라고 계속 이스라엘군이 선무 공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9시간 동안 공습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이동하라. 그 다음엔 6시간, 3시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삐라를 뿌려서 지금 230만 가자 시민 중에서 거의 상당수가 이 와디 남쪽,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남은 세력들은 하마스나 친하마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보이는데, 이들은 이제 공격이 그동안 계속 특공대하고 공군기로 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이 간 겁니다. 그래서 육군이 들어가서 이미 3km 이상 전진해서 계속 머물면서 숨어있는 세력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벙커버스터를 썼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상하다. 이스라엘이 한 3주 동안 계속 공습을 하면서 벙커버스터를 안 쓰고 제이담을 쓰더라고요. 제이담은 폭탄이에요. 비행기에 주렁주렁 다 폭탄인데, 이건 멍텅구리탄이잖아요. 그냥 수류탄처럼 던지면은 떨어뜨리면 가서 툭 맞추는 거니까 조종사가 쫙 속도 계산 잘해갖고 떨어뜨려야 되는데, 제이담은 딱 떨어뜨리면 그 앞에 레이저가 나가, 레이저가. 그래서 그 앞에 또 작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너는 저놈을 찍어라. 우리 왜 카메라 이렇게 탁 찍으면 레이저 쫙 나가죠. 그것처럼 그 레이저가 그 목표를 딱 찍어주면 이게 포탄이 떨어져 가면서 약간 조그만 날개가 나와요.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가서 툭 떨어졌으니까 이 날아가는 타력이 있죠. 거기에 따라 한 이렇게 엔진이 없습니다. 요즘 거는 한 뭐 50km까지 날아간다 그러대. 이렇게 날아가면서 기어코 표적을 맞춰버립니다. 제이담은 지상에 있는 표적들은 제거하는데 땅속에 있는 거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걸 하려면 벙커버스터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폭탄인데 쭉 떨어뜨리면은 무게가 무거운, 쉽게 말하면 대가리가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갖고 자연 낙하를 합니다. 자연 낙하를 해서 땅에 탁 박으면 터져야 되잖아요. 터집니다. 근데 여기에 폭탄이 2개가 있어. 탁 터져갖고 땅을 파, 처음 거는. 그리고 수직으로 꽂히면 얼마나 이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제이담은 옆으로 가는 건데, 확 꽂혀서 이렇게 터지면서 땅을 파주면은 깊이 들어가죠. 그리고 1초, 2초, 3초 있다가 거기서 또 다른 신관이 빵 터지면서 폭약이 터집니다. 이게 충돌했으면 바로 신관이 터져야 되는데 바로 안 터지고 좀 이따 터지게 하는 거를 천천히 터지게 한다 그래서 지연했다. 지연신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딱 터지면서 땅을 한 10m든 20m든 그건 땅 성질하고 맞춰놓은 조건에 따라 다르겠죠. 파고 들어가서 빵 터지면은 그 안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죠. 만약에 이게 파고 들어간 게 저게 지하 건물 내부라면 거기서 터지면 어마어마한 폭격이 나와갖고 그 지하실과 동굴 전체가 아비규환이 되죠. 이게 벙커버스터입니다. 뭐 많이 들어가는 거는 콘크리트 6m도 뚫고 30m 땅도 뚫고 한다는데, 그건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참고로 한국군은 이 벙커버스터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 현무 미사일 중에 현무 4하고 5가 5톤 내지 뭐 10톤의 탄두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땅에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화구가 파집니다. 그것도 벙커버스터고, 우리도 벙커버스터 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벙커버스터를 터뜨리니까는 땅속에 있는 하마스들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뭐 거기서 뭐 사람 뭐 전기도 뭐고 다 나가고 완전 아비규환이 되니까. 27일 수십 메터 들어가는 벙커버스터를 대거 투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마스 부대들이 올라오니까 육군 부대들이 가는데, 보병보다가는 공병들이 가서, 공병들은 이제 땅굴 찾는 일을 하고 전투경봉이죠. 그 다음에 기갑부대들이 가서 둘러싸버리면은, 얘네들은 어디 숨어서 이제 총을 쏘면은 공군의 드론이 날라와서 제거하는, 이런 식으로 작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 그 스마트 그 라인에서부터 3km, 4km, 길어야 뭐 서울의 반밖에 안 되는 데니까 보급을 하기 너무 좋잖아요. 응? 지금 더군다나 아까 와디 계곡을 얘기했는데, 와디 계곡은 가자가 길쭉하기 때문에 이 폭이 10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쪽도 이스라엘이고 이쪽도 이스라엘, 여기서 자르고 들어가면 돼. 주민들은 남쪽으로 대피하라 그렇고, 딱 잘라놓고 양쪽으로 압박하면은 하마스는 뭐 견디기 어렵죠. 물론 그들이 인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마스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상 건물은 지난 폭격으로 많이 작살낸 상태에서 이번엔 벙커버스터가 들어가서 땅을 다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이 개발했다고
슬쩍 보도가 난 스펀지 폭탄 같은 걸 써갖고 땅굴을 하나하나 그 속에 있는 세력들을 차단해 가겠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게 세계대전으로 커질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이 이란이 참전할 것이냐. 근데 이란이 참전하려면 이라크를 넘어 시리아를 넘어 뭐 이렇게 와야 돼요. 불가능하죠. 물론 거기서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핵탄두가 없는 상태에서 쏴봐야 크게 실익도 없고, 또 이스라엘한테 또 장거리 미사일을 맞아야 되는 부담도 있으니까 말로만 떠들겠죠. 자, 이스라엘과의 문제는 이집트가 가자지구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만약에 팔레스타인을 지원한다 그러면 사태가 커지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이집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스라엘 의견을 묻고 들어보면서,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 뭐 전쟁 선포도 하죠. 이집트는 전쟁하겠다, 뭐 이스라엘에서 공격적인 얘기도 한 바도 없고, 네, 가만히 있죠. 이집트가 가만히 있는 이상은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아랍 전쟁은, 중동 전쟁은 대개 이집트 주도로 했는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평화조약 맺고 난 다음부터는 이집트는 한번 이스라엘한테 대거 패였죠. 영토를 굉장히 잃었다가 영토를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 먹은 게 있어요. 그 하나 먹은 자기가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가자를 뺏긴 거죠. 그래서 가자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그걸 다 뺏겼을 때 수에즈 운하까지 뺏기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면 별로 실익이 없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우리나라 기자들이 정신적인 이렇게 인도주의자를 굉장히 자초를 해요. 자기들도 이스라엘 전쟁터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군한테 보호받으려고 하면서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민간인 학살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보도를 크게 씁니다. 바이든이 민간인 건들지 말아라고 했다는데, 바이든이 네타냐후하고 통화하는 모든 보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걸 지지한다. 그러나 민간인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 전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에 갔다 왔었죠. 판문점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면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언론 기자회견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악관에 가가지고 앞에 북한이 한 전제 조건,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면 빼고 비핵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트럼프가 북한하고 접촉해서 싱가포르 회담까지, 하노이 노딜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앞에 조건을 빼버리고 자꾸 기사를 쓰는데, 미국은 지지한다. 그러나 민간인이 덜 죽게 해라. 희생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 가자 지구를 이제 현역들이 들어가서 한 6주 동안, 6주 내가 보기에는 안 걸릴 것 같아요. 하마스를 박멸을 할 겁니다. 자기들이 땅굴에 이미 다 파악하고 있죠. 이스라엘 정보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를 현역들이 가서 하고 난 다음에 예비군 투입은 그 후에 합니다. 그 지난번 2000 몇 년에 그때 3차 가자 전투 때는 현역하고 예비군을 같이 넣었다가 희생이 컸는데, 예비군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둔하죠. 30대 사람들이고 여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훈련받아온 현역 위주로, 기동부대 위주로 들어가서 하나씩, 그리고 기동부대도 직접 하마스랑 따콩따콩 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드론으로 그냥 작살내는 겁니다. 드론으로. 방 안에 있어도요, 방 안에도 드론이 들어와서 이렇게 폭 쏘는 겁니다. 뭐 특공대가 문 발로 탁 차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드론으로 하는 겁니다. 집안에 누구 있냐 소리친다게 드론 하나 띄워서 요만한 모기 같은 게 엥 하고 보면서 쏘거나 아니면 여기 있다고 알려주면 쏘는 거죠. 이제 옛날 전쟁하고 다른 전쟁이 됐습니다. 땅굴도 마찬가지고요. 깜깜한 땅굴 속에 숨어 있어도 드론이 들어가거나 로봇이 들어가서 차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역이 다 처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더 숨어 있는 거, 그때는 이제 사람이 더 확인해야 돼. 기계가 못 본 걸 수도 있어. 물론 기계가 더 잘 보는데 그때 예비군들이 들어오겠죠. 예비군 희생은 극도로 줄일 겁니다. 그때 뭐 뒤늦게 발견하지 못한 부비 트랙 같은 게 있으면 뒤늦게 들어온 예비군들이나 현역이 걸려서 희생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비군이 좀 빠지면서 다시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파괴된 시설은 세워주지 않고요. 먹을 거는 좀 지원해 주겠지, 주민들이 돌아오면. 그리고 정권이 세워지는 것도 용인하겠지. 근데 그 정권이 이스라엘에게 대들지 않도록 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팔레스타인 관계를 끊어나갈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 펜스만 있는데 거기를 우리 휴전선처럼 넘을 수 없는 선으로 만들 겁니다. 이스라엘 군도 우리 DMZ를 참고하겠다 그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 하마스 같은 가격파가 아닌 정권이 만들어 살게 하는데,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참 사는 게 힘들 거예요. 우선은 무너진 건물에서 가구로 나무로 된 거 뽑아갖고 불 떼야 될 거고 연료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하마스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그쪽에 직업이 없어서 그래요. 가자 지구의 실업률이 거의 50%입니다. 산업이 없어요. 도시니까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들 하마스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하마스에 가면 어떻게든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하마스도 없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되죠. 과거 이제 중국이 북방민족들이 호전적일 때마다 한 번씩 만리장성 북쪽에 가서 봄철이 오게 되면 불을 질러버립니다. 초원에. 그럼 불이 계속 북쪽으로 타들어가면은 그들이 가축 키우고 사는데 가축도 죽어버리고, 우선 가축이 먹을 풀도 다 타버리지. 가축도 죽지. 사람도 죽지. 그럼 와서 항복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북방민족을 지배해버립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가자는 이번 공격으로 초토화시켜버리고 폐허지로 만들어 놓고 살아라, 순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게 2차 대전 때 이탈리아는 빨리 항복했는데, 그리고 연합국에 가담했어요. 그다음에 독일하고 일본은 끝까지 싸워서 항복했죠. 그때 미국의 목표는 독일이 다시 너희 나라 지어서 살긴 사는데 너희는 목축국가가 되라. 일본은 농업국가가 되라. 미국하고 서구는 산업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격차를 확 벌려놓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패전한 나라는 그렇게 되는. 그때까지는 일본이나 독일이 어느 나라 못지않은 산업국가였는데 그런 기회를 안 주려고 그랬죠. 근데 소련이 강력해지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공산화로 나오니까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독일도 동원하고 일본도 동원하다 보니까 또 그 나라가 못 살면 공산화되니까 잘 살게 해주는 마셜 플랜을 해갖고 또 그들이 또 열심히 일해갖고 독일의 기적, 일본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지금도 독일과 일본은요, 자기 군대를 갖고 있지만 이 군대 사용권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한번 패전한 나라는 다시 역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마스는 너무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참 가자지구로 힘들어질 겁니다. 자, 우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뭐 3만 발 이상의 한 31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사용할 수 있는 포탄을 제공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원래 북한이 이번 달에 그 천리마 2형인가 하는 정찰위성 띄우는 발사체를 쏜다 그랬었는데 아무 얘기 없이 이번 달이 10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와서 더 좋은 걸로 쏘기 위해서 조용한 것 같은데, 러시아의 기술이 뭔가 하면요, 앙가라 기술이 들어올 겁니다. 앙가라가 뭔가 하면 우리 나로호 로켓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쐈었죠, 나로호. 나로호가 일단은 세계에서 그 당시로는 가장 큰 앙가라 로켓, 어마어마한 발사체. 그 위에 우리 현무 기술을 갖고 만든 고체 발사체 해갖고 나로호를 쐈습니다. 그때 우리의 돈으로 우리가 발사 장비를 해주니까 러시아는 자기네가 만든 앙가라 로켓을 우리 외 나라도 우주센터에서 쏠 기회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앙가라 가지고 많은 이제 위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고 북한한테 이제 무기를 받고 했으니까 그 기술을 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걸 결국은 이제 우리 나로보다 한 10여 년 늦게 북한도 그 기술로 쏘게 되는 거죠.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다 러시아 기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판 에이타킴스도, 북한판 이스칸데르도 우리가 이스칸데르 토더로 현무 2A 만들었고,
천공도 S-300 갖고 했는데 러시아 거. 북한도 그거 갖고 오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우리가 먼저 갖고 왔을 뿐이지. 북한이 이제 그런 준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한번 노릴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죠. 가짜 단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무너져가던 민주당이 요즘 거꾸로 살아서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윤 대통령이 전 참모들은 나가서 현장 얘기를 들어라 하면서 막 발로 뛰고 하는, 그리고 이쪽 혁신을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때 되게 흔들려고 나올 겁니다. 뭔가 도발을 할 겁니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뭐 우리가 어쩌고 대응하고 난 다음에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 그 다음에 심리전 제기하겠다. 이 정도로 대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북한이 한다는 걸 딱 예측을 하고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철검작전 같은 걸 준비했다가 쫙쫙쫙쫙 들어가서 뭐 필요하면 우리 특공대가 들어가도 좋고 들어가지 말고 항공기하고 드론 또 포격만으로 미사일만 가지고 북한 특정 지역을 개성이면 개성, 황주면 황주 하나를 작살을 내야 됩니다. 그 도발을 한 지역. 만약에 북한 남포에서 나온 잠수함대가 우리를 뭘 위협을 했다면 그 잠수함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게 북한 내에서 소문이 쫙 퍼져서 공포감을 물론 북한은 핵을 쓰겠다고 방방 뜨겠죠. 쓰라 그래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차적으로 9.19 합의, 파기, 심리전 재개 이렇게 준비를 들어가야 되죠. 아주 다부지게. 그걸 또 까불면 또 한 번. 그리고 서해에서 도발하면 동해에서 원산을 때린다든지 아주 다양한, 지난번에 북한의 뭐 북쪽 NLL에서 북한 선박의 구조를 요청해서 우리 경비함이 먹을 거 주고 돌려보냈다는데 그게 북한이 아마 특수부대들이, 침투부대들이 우리 반응 떠보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떠보면서 도발할 겁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우리 다수 병력을 동원하지 말고 드론, 로켓, 로봇, 그 다음에 비행기 이런 걸로 아작을 내고 공포를 심어줘야 됩니다. 무모한 도전은 자국의 역사를 후퇴시킨다는 교훈을 북한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하마스도 처절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